미정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를 얘기할 수 있냐 없냐는 진짜 중요한 거거든. 반대도 되는데 분자가 0으로 가면 이제 분모도 0이다 해서 거기 단에 밑줄 쳐놔. 단 알파는 0이 아니다. 네, 밑줄 쳐놓으면 되겠죠. 뭐 간단하게 오른쪽에 설명은 돼 있습니다. 오른쪽에 4번에 왜 그럴까에 왜 알파가 0이 0이 되면 안 되냐라는 조건은 써져 있는데, 뭐 분자가 0으로 가면은 그냥 답이 0일 뿐이지 뭐 분모가 꼭 0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는 0이 되면 그냥 분자만 0이어도 되니까 분모가 꼭 0일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 무조건 이제 0분의 0꼴, 이게 이 4번 미정계수 결정이 결국에는 0분의 0꼴에서 탄생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0분의 0꼴에 대한 내용인 거야 결국 이 미정계수 결정이. 그래서 다 이제 뭐 분자가 0이고 분모가 0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에서의 극한의 대소관계 같은 경우는 우리 2번을 꽤 많이 썼죠? 2번을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했을 때 샌드위치 정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극한의 대소관계 두 가지 중에서 2번이 이제 샌드위치 정리인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극한 이제 대소관계에 대한 이제 부등식이 있을 때 극한을 쓸 때는 반드시 이제 극한의 대소관계를 쓴다. 근데 대부분 문제들이 다 샌드위치 정리를 써서 문제를 푸는 거라서 2번을처럼.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리고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같다가 F랑 G에는 없지만 극한을 씌웠을 때 같다가 붙을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오른쪽에 한 걸음 더 보면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가 F보다 크지만 리미트 F랑 리미트 G가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부등호가 이제 같다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극한이 들어가면 같다가 붙을 수 있다. 좀 체크해 주면 좋겠다. 잘 됐나요? 그래서 약간은 얘기했지만 여기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고 있어. 우리가 실제 문제에서 많이 접하는 이런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이라든지 아니면 가우스 함수의 극한이라든지 절대값 함수의 극한 같은 것들은 따로 설명을 안 해줘요. 근데 이런 걸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문제를 풀라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이것들 다 쌤이랑 개념 정리할 때 한 번씩은 다 봤던 친구들입니다. 그쵸? 합성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도 진짜로 많이 연습했고, 가우스 함수도 연습했고, 그 다음 절대값 함수도 했는데 얘네들 다시 한번 뒤에 문제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완벽히 이제 가져가야 돼. 무조건 어떤 문제가 나오든 풀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13페이지는 그냥 기본 문제들, 각 단원에 있는 기본 문제들을 다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랑 풀어보고, 그 다음에 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자율수를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진짜로 모의고사나 수능에 있는 것들만 다 모아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1단원에 보통 1단원의 사용법은 다 앞에 있는 기본 문제들, 모의고사 1, 2, 3, 4, 5번, 수능에서 1, 2, 3, 4, 5번에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 다 1단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보면 알겠지만 뭐 수능 5번, 수능 2번, 아니 평가원 3번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간단하잖아. 일단 극한 찾는 거 할 수 있기만 하면 뭐 다들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쭉쭉 그냥 재밌게 풀어보시면 되고요. 우리 넘어가서 22쪽까지 한번 넘어가 보시고, A54번 문제
자, 마3과 3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가 그리고 왔다. 뭐 그래프는 딱 봐도 뭐 대충 좌우판, 우측한 여기니 다들 보이죠? 네, 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A는 정하지 않았지만 두 개 보면은 왼쪽 건 우리가 A에서의 좌극한인 거고 오른쪽은 X는 A에서의 우극한인 거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어떤 A에서의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큰 곳이 어디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림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럼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큰 것은 딱 언제? 0일 때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A 55번 잠깐 보면 55번에서는 그래프가 0부터 2까지만 그려져 있는데 정의역은 y부터 2까지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줄 보시면 f-x는 마이너스 fx 있습니다. 요거는 뭐 생각나야 돼요? 기함수 생각나야겠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릴게요. 무함수와 기함수. 정말 많이 나와요. 특히나 수투 이후부터는 진짜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 적분할 때도 무함수 기함수로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기억 많이 나겠네. 일단 무함수 기함수라고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사실 이게 핵심이야. 이 식이 핵심인 거야. 이 식의 이름을 우리가 우함수라 부르는 것 뿐이고 그리고 그 우함수의 특징은 y축 대칭인 거고 그리고 지수가 짝수인 다함함수들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핵심은 이 네모칸 박스라는 거예요. 이 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좀 보수적인 거고 그리고 문제에서도 우함수 기함수라는 표현은 안 쓴다고 얘기했어. 저건 그냥 우리가 편의상 모르는 이름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함수 기함수라고 얘기하지 말고 f-x는 fx 아니면 이제 y축 대칭 그리고 f-x는 마이너스 fx 원점 대칭 이렇게 그 뒤에 마지막에 쓰는 거는 이거는 다함함수 한정이야. 우리가 수원에서도 그 사역함수를 배웠지만 사인은 그럼 못하는데 기함수잖아. 탄젠트는 기함수잖아. 코사인은 코사인만 무함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함함수 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지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실 사인 코사인 잘 나올 일은 없어. 왜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자주 보겠죠. 수투에서는 사인 코사인 나올 일 없지. 우리는 왜냐면은 다함함수의 미분법과 다함함수 적분법을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볼 일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함수가 이렇게 끊어져 나오는 거는 이렇게 끊어져 나와야지만 우리가 극한값이랑 연속인지를 이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설명이 길어졌는데 지금 이거는 기함수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기함수 할 때 가장 포인트는 이 원점 대칭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오른쪽에만 그래프가 그려져 있잖아요. 0부터 2까지만.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그래프도 직접 그려주면은 좋아요. 실수할 일이 좀 덜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리지 않고 그냥 푸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실수가 좀 많이 나와서. 그리고 원점 대칭할 때 좀 팁을 좀 주자면 우리 수상에서 수상에서 평행 대칭이도 배웠지. 그때 선이나 이런 걸 대칭이도 평행도 시키는 건 진짜 복잡하고 어려웠어. 근데 이제 점을 이동시키는 건 정말 편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점을 이동시키는 걸로 연습해. 이렇게 점을 이동시키는 걸로 원점 대칭하면 되잖아요. 점을. 그치? 그래서 그냥 여기는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 이동시켜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fx 완성시켜 놓을게요. 다 완성시켜 놓고 나면은 문제 풀면 되겠죠. 말해봐. 마이너스 1에서 6한 얼마? 마이너스 1에서 6한 얼마? 마이너스 1. 그 다음 그다음 2에서의 좌극한 얼마? 마이너스 2. 그 정답은 마이너스 3.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유형 이번에 함수의 극한값 존재 보는데 이거는 뭐 특별히 볼만한 문제 없어. 그렇죠? 그 다음 유형 3번도 간단한 함수의 극한값이라고 한다면은 뭐 1차 함수나 2차 함수 나중에 연속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게 다함수지는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극한값도 존재하고 당연한 건가요?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연속도 돼서 일단 다함함수가 나왔다라는 거는 거기서 이제 그냥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한값이 연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이거기 때문에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대입하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대입을 하는 이유는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는 이제 한 번씩은 다 배웠으니까 그냥 무작정 대입하는 게 아니라 큰 값은 함수값이랑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함수값에다가 그 값을 대입하면 그 값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가시면 되는 거죠. 꼭 다함수일 뿐만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 분모가 0이 아닌 애들은 다 가능한 거죠. 항상 모든 문제들은 다 보면 알겠지만 분모가 0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말고는 필요 없죠. 그럼 넘어가서 68번 볼게요. 자, a가 1보다 클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절대값 x-a-a-1 나왔는데 아까 절대값 얘기 잠깐 했었죠? 이 절대값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얘가 극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절대값만 보면 벌벌 떨고 막 힘들어 하는 건데 극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어디로 가고 이게 우극한이냐 좌극한이냐에 따라서 식이 이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만 봐도 봐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위에 지금 절대값 x-a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는 1보다 큰 값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나서 우리가 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a가 1보다 크대. 근데 x는 1로 계속 가까워지고 있대. 그렇다라는 건 우리는 절대값 안이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극한의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저 안에가 양인지 음인지가 결정이 돼. 절대값은 저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먼저 결정해주고 우리는 절대값을 풀어주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오는 이유는 극한값에 따라서 변화하니까 나온다라고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절대값 x-a를 마이너스 x 플러스 a로 꺼내주시면 돼요. 그럼 정리 끝났죠? 약분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차근차근히 좀 받아주시면 돼요. 자, 뭐 이어서 가우스도 바로 나오긴 하네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가우스도 지금 그 개념 정리한 거 보면 알겠지만 그냥 정말 기본적인 거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지? 근데 가우스 함수의 극한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좋은데
근데 이 그래프 그리는 거는 불가능한 형태가 너무 많아. 그래서 보통은 대입을 진짜로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대입하는 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해요. 그리고 반드시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분해줘야 돼요. 그리고 대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우스는 이 좌극한, 우극한의 영향을 정말로 많이 받거든요. 절대값보다 더 심하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우스가 나온다면 그냥 기기처럼 생각하세요. 나 좌극한, 우극한 알아야 되는데 항상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1차적으로 좌극한, 우극한이 없는 문제, 이제 있는 문제가 이제 좀 쉬운 문제고 없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 대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가면은 A 70번 한번 보세요. 첫 번째 A, B, C 다 나와 있으니까 걔부터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가우스 x분의 x 쓰는데, 자 일단은 뭐 당연히 위에는 당연히 0으로 가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건 어차피 x잖아요, 그죠? 가우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함수값에 영향을 크게 받진 않아. 0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얘죠. 그럼 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방금 했던 요거 생각을 해. 그리고 극한은 나눠져 있으니까 좌극한이 됐어. 0에서의 좌극한이라고 하면 0보다 작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0.1 같은 걸 넣으라는 거야. 근데 실제 그 x가 마이너스 0.1이라는 건 아닌데, 잘 들어봐. 가우스의 입장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0.1이든 마이너스 0.001이든 마이너스 0.000이든 걔는 가우스한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가우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값들이라는 거지. 왜? 전부 다 뭐보다? 0보다 작은 값들이 어쨌든 올 거니까. 여기 있는 요거는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은 값이 오니까 가우스의 특징이 뭐지? 가우스에서 정확히 해. 자기 자신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야. 알겠어?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가우스라는 개념은 자기 자신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작은 값들이 오는데 0보다 0이 완전 막 가까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그건 가우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0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크지 않으니까 0은 그 값보다 큰 거지. 걔는 안 돼. 걔보다 무조건 작은 정수가 정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에 된다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 이것만 이해하면은 대입이 무슨 뜻인지 받아들일 수 있고 앞으로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문제 풀면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래프가 제일 좋아요. 좋긴. 특별히 이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냥 보면 되고. 가우스 X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좋은 거지. 근데 가우스 X까지 그릴 수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가우스 X가 아닌 다른 애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얘 지금 보면 0에서 좌극한이면 마이너스를 가는 거 보이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럼 A는 0 쓰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한번 보세요. 리미트 이번에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이제 여러분 앞으로 가우스 절대 풀면 안 돼. 오늘 이후로 가우스에 대해서 설명 듣고 절대 가우스 나와서 뭐 버벅대거나 틀리거나 하시면 안 돼요. 되게 쉽게 느껴져요. 아, 가우스 이렇게만 하면 그냥 풀리네라는 마음가짐이 되는 거야. 알겠지? 얘도 생각해봐봐. 얘는 어차피 그냥 0이야. 아, 2야. 0 마이너스로 가든 0 플러스로 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내가 그래서 대입을 얘기하는 거야. 원래는 대입이라는 개념이 아니지. 0 마이너스면은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데, 그럼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은 x 플러스 2는 2로 가까워지긴 하지만 0에서 가까운 0보다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값이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2보다는 작으니까 가우스를 씌우면 1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말이 너무 길잖아. 그럼 간단하게 0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0.1 정도 넣어볼까? 그럼 가우스 1.9네? 얘는 1이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 알겠지? 객관식 풀 때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물론 설명할 땐 이렇게 사실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법은 아니야. 야매야. 그냥 문제를 좀 더 빠르고 간결하고 쉽게 풀기 위한 방법일 뿐이고 정확한 건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면은 제일 이제 말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건 y는 가우스 x 플러스 1을 그리는 거지. 근데 요거는 y는 가우스 x를 x축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2만큼 옮긴 거. 그래서 그 마이너스 2만큼 옮긴 그래프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던 게 익숙한 뒤로 가고 이겨 가고 이런 식으로 가서 0에서의 가우스 x 플러스 2의 저항파는 1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도 설명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런 1차 형태 그래프 말고도 2차 형태라든지 전반적인 형태의 그래프들을 그릴 수 있는 거 설명할 테니까 그때 한번 같이 다시 보고요. 그 다음에 3번도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생각 이거 바로 해보자. 3번은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럼 분자는 0 플러스니까 0.1 넣어. 그럼 마이너스 0.9 가우스 마이너스 0.9 얼마죠?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일 대 마일이니까 C는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A, B, C 순서대로 커지게 됩니다.